단 90일 만에 지금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짓, 당신의 말투, 심지어 압박감을 이겨내는 방식까지도 바뀌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후, 늘 주저하고 무의미하게 화면이나 넘기며 매 순간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던 당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리고 그 빈자리에 더 예리하고 더 강하며 목표에 온전히 집중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반드시 끝을 맺으며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오직 결단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의 90일을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절제되며 가장 찬란하게 변화하는 계절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면, 당신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흡수해야만 합니다. 그 가치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두세 번이고 반복해서 시청하십시오. 이것은 순간적인 흥분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의 의식을 치르듯 하나의 사고방식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설계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기운을 북돋는 응원가나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과거의 당신에게 고하는 선전포고입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아온 낡은 습관들, 그리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뇌어온 비겁한 변명들과의 전면전입니다. 기간은 90일,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평범함에 주저앉을 것인가?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90일이라는 시간은 기적이 아니라 냉정한 수학의 영역입니다. 석 달 동안의 완전한 몰입은 당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습관을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작은 승리들이 복리처럼 쌓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내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99%, 즉 정해진 일상을 몽유병 환자처럼 헤매며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붙잡고 사는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은 당신이 스스로를 완전히 가두지 않는 한,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차단하지 않는 한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모든 도피처를 불태우고 이번이 끝장을 볼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과거에도 몇 번이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길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제가 이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과 함께 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에 온전히 몰입하고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90일 후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에게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9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당신의 낡은 청사진을 불태워제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함께 세워봅시다.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루기로 결심한 사람은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워버립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반쯤 걸치는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 대안을 숨겨두고 하는 결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후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진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는 이전과는 바른 사람이 됩니다.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몰입의 경지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의 세상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좁혀지고 그 깊이는 더해지며 강철처럼 단련될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같이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를 쌓아 올리고 당신의 뇌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회로를 재편성하여 마침내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선 명백한 과학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의 뇌는 패턴과 반복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릴 때마다 뇌 속에는 하나의 길이 파입니다. 한 번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두 번이 되면 뇌는 그 길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90일 동안 단 한 번의 이탈도 그 어떤 변명이나 타협도 없이 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그 희미했던 길은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이름의 대로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정체성이 바뀌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당신의 본성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당신의 기질이며 안함보다 엄격한 규율을 택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90일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그저 시도해보기에 긴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 즉 관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추진력을 얻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흘 열심히 하다가 하루를 쉬어버리고 주일을 해내고는 2주를 허비합니다. 그들은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반짝이는 영감만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라는 신기루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동기부여는 변덕스러운 거짓말쟁이이며 오직 스스로 세운 규칙만이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규율은 당신의 감정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쳤는지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바깥 날씨가 어떤지, 친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 대상조차 아닙니다. 규율은 그저 묵묵히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추진력을 낳습니다. 이 추진력이야말로 고통스럽던 일을 자동적인 습관으로 바꾸고 억지로 쥐어짜던 노력을 자연스러운 몰입의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임계점을 돌파하고 습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몸이 그 리듬에 완벽히 적응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그 변화의 증거를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때부터는 당신이 힘겹게 과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업 자체가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은 반드시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찰처럼 삐걱대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구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장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저항감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긴장과 부하가 필요합니다. 기술은 수많은 반복 없이는 결코 예리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정체성 또한 내면의 마찰 없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일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고 과거의 습관들이 달콤하게 속삭여오는 바로 그 순간, 그곳이 바로 변화의 경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릎 꿇는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결단이란 기분 좋은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함을 향한 맹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안락한 길을 걸어서는 결코 변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규율과 집중력,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얻은 정체성은 당신을 지키는 갑옷이 되고 그 사고방식은 당신을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부터 당신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90일 동안 온전히 몰입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를 훈련시켜 목적에 순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굳건한 목적의 말입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타나는 법을 연습했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변명을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라는 선언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변화라는 생각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 그 자체가 될 것입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걸고 테러를 차단하며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순간, 당신의 신경계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으며, 당신의 모든 습관은 당신이 방금 세운 그 높은 기준에 굴복하게 됩니다. 정체성이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 하루의 기적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는 90일의 연속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편안한 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짓은 그만두십시오. 길은 결코 평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멈춤을 뜻하는 빨간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진을 의미하는 초록불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쌓아 올리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0일 뒤 당신이 이 몰입을 유지해낸다면 당신은 단순히 기분이 달라지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세상은 그런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조차 지금의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에는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소극적인 질문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대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영상의 전반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불길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할 거대한 용광로를 구축할 시간입니다. 너무나 견고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마침내 성공보다 실패가 더 어려워지는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90일 완전 몰입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하지만 가혹할 정도로 강력하며 압도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90일은 4개의 핵심 기둥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기둥들은 당신이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완수해야 할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칙은 당신의 서로 다른 영역을 날카롭게 연마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원칙들을 매일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료하고 간인하며 심지어 위협적이기까지 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매일 1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정신에 양식을 공급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서적을 읽으며 집중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깊이 성찰하고
깨달음이나 목표 혹은 다짐의 말을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은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통찰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에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항법 장치처럼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급한 정보들을 소비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온갖 잡념과 타인의 의견, 부정적인 생각과 소음으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정신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전을 주는 책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아이디어를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성찰하십시오. 하루 1시간의 투자는 단순히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말투가 변하고 몸짓이 달라지며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정신이 쓸모없는 정보가 아닌 뚜렷한 목적의식을 양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90일이 지나면 당신의 내면에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신체입니다. 육체는 정신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신은 육체를 지휘합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적으로는 60분까지 훈련하십시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달리든, 역기를 들든, 복싱을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산을 오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움직이십시오. 그뿐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규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약하다면 집중력에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정신은 쉽게 지치고 의지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헬스장도, 개인 트레이너도, 심지어 신나는 음악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헌신뿐입니다. 매일 땀을 흘리십시오. 매일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십시오. 땀으로 의심을 씻어내고 고통에 대한 내성을 키우십시오. 불편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지에 도달하십시오.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나는 나약함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몸은 굳건한 닫히자 당신의 힘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체중만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높은 기준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명입니다. 매일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리듯 당신의 꿈을 건설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삶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깁니다.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매일 당신의 기술, 당신의 소명, 당신의 꿈을 위해 그 어떤 방해도 없는 90분간의 깊은 몰입에 헌신하십시오. 인터넷 창을 넘기지도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마십시오. 최소 1시간 반입니다. 당신이 작가라면 글을 쓰고 사업가라면 사업을 일구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중이라면 훈련에 매진하십시오. 만약 아직 자신의 사명을 모른다면 그것을 찾는 것 자체가 당신의 사명이 됩니다. 읽고 기록하고 시도하십시오. 일단 무엇이든 쌓아 올리기 시작하십시오. 명확한 길을 보일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하필 90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90분조차 자신의 목표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매일 실천하는 이 시간의 덩어리가 당신의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복리처럼 쌓여 당신의 기술을 베리고 당신을 평범한 무리로부터 구별시킬 것입니다. 하루 90분은 70일이면 105시간이 됩니다. 이는 하나의 기술을 숙달하기 위한 파트타임 직업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 시간 속에서 아직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고요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지 않으면 당신의 잠재력 또한 결코 선명해질 수 없습니다. 매일 최소 10분에서 20분간 당신은 고요함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휴대폰도, 소음도, 자극도, 대화도, 그 어떤 정보의 유입도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호흡, 당신의 정신, 그리고 당신의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모으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고요함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중력을 날카롭게 벼리는 과정이며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들이 형태를 갖추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명상에 잠겨도 좋고 자연 속을 거닐어도 좋으며 바닥에 누워 그저 숨을 쉬어도 좋습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당신의 사명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현존을 훈련하십시오. 현존은 명료함으로 이어지고 명료함은 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생산성이란 더 많은 정보 입력,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점에 선 사람들,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들은 고요함이 일의 부재가 아님을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적인 실행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숨 쉴 공간,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고요함은 무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이며 회복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재설정되고 시야가 맑아지며 당신의 집념이 올바르게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쉬십시오. 휴대폰도 음악도 없이 오직 현존, 오직 당신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느껴질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그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간 이것을 실천하고 당신의 집중력이 몇 배로 증폭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5번째 기둥, 타협 불가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뿐입니다. 이 기둥은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계선이며 말이 현실이 되는 변곡점입니다. 이 모든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강령입니다. 타협이 없다는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변명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와 맺은 계약입니다. 당신은 이 90일간의 전력 질주를 시작한 그날 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협상 문제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세 좋게 시작하지만 힘든 순간이 오자마자 스스로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만 쉴까? 내일 좀 더 하지 뭐.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조금씩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킵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것입니다. 힘들 때, 지루할 때, 불편할 때, 특히 불편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완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깊은 몰입의 시간을 놓쳤다면 그날 밤에라도 채우십시오. 운동을 걸렀다면 다음 날 2배로 하십시오. 하지만 스스로가 나약해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2단계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불편함은 다음 단계의 당신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편함은 다음 단계의 당신이 되기 위한 대가이며 그 대가는 매일 지불되어야 합니다. 당신도 저처럼 이 문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제 당신이 이 원칙들을 타협 없이 매일 글자 그대로 따른다면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예리해지고 당신의 결정은 더 빨라집니다. 당신의 비전은 더 명확해지고 생각의 격은 한층 높아집니다. 당신의 몸은 힘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단순히 외양뿐만 아니라 당신이 뿜어내는 기운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빈틈없는 역량, 고요한 평정심. 이제 당신의 사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집중, 평온함을 연마했기에 당신의 존재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산만한 군중과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규율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더 이상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 존재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90일간의 집중 수련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단순히 목록을 지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서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 더는 상기시켜줄 필요도 박수갈채도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나아가고 그저 쌓아 올릴 뿐입니다. 당신이 이토록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과거의 당신이 두려움과 안락함과 의심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에겐 단 하나의 원칙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타협은 없다는 것. 진정한 변화를 갈망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 내린 결정을 내일 다시 되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90일의 결단이라 부릅니다. 매일 아침 실천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추어들의 방식이자 과거 당신의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새로운 당신은 단 한 번 선택하고 그 선택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단계의 힘은 바로 확신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고 그 결정은 절대 번복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재협상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린다 하여 재고하지 않으며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원칙을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단을 내렸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직 규율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요? 바로 당신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의미 없이 화면을 내리는 행위, 끊임없는 자극,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일시적 쾌락의 콘텐츠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논외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바로 당신의 전쟁터입니다. 만약 당신의 공간에 저급한 정보들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좀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사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루의 그 어떤 순간에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뜬소문과 강정싸움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을 작은 존재로 머물게 하는 시시한 잡담에 더는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이 나누는 모든 대화는 당신을 더욱 집중하게 만들거나 목표와 더욱 정렬되게 하거나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훔쳐갈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금고처럼 지키십시오. 당신의 기운이 온갖 하찮은 것들에 의해 계속해서 흩어진다면 위대한 것은 무엇 하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술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정신이 성장을, 영유함을,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힘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당신의 나를 무디게 만드는 물질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순간적인 휴식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 본질은 태보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파동을 낮추고 수면을 방해하며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신적 명료함을 흐리게 만듭니다. 끊어내십시오. 단호하게 말입니다.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단계를 통과하는 동안 더 나은 당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지금만큼은 말입니다. 이제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만함 그 자체가 아니라 산만함이 주는 화학적 작용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쾌감, 빠른 부상, 알림, 소음, 그리고 새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의 눈은 이러한 미세 자극들에게 납치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독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그 부스러기들을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대신에 말이죠. 당신은 기준점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침묵을, 지루함을, 그리고 규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90일은 도파민을 쫓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도의 집중, 깊이 있는 일, 육체적인 노력, 그리고 고요한 성장 속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찾도록 뇌를 재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를 위해 당신이 구축하는 환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며 과도한 자극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이것을 시도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공간을 정화하고 비워내십시오. 신성하게 만드십시오. 날카롭게 벼리십시오. 당신은 그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상을 위한 발사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그곳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곳은 내가 승리하기 위해 오는 곳이다 라고. 더 이상 침대에서 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배경소음은 없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침묵과 집중, 그리고 의도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방, 부엌, 휴대폰, 노트북, 이 모든 것이 당신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거나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설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세계 또한 수도승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시간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고 단체 채팅방을 무음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변화를 위한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어떤 것도 새어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새어나가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한 번이라도 잡념이 끼어들도록 허락할 때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진심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일단 뿌리를 내리면 규율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나 끝까지 해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 때조차,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때조차 당신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다 라고. 그렇게 당신은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통해 당신의 정신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감정의 허락을 구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의 기분이 당신의 삶을 좌우한다면 당신이 얻는 결과는 언제나 일관성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비전을 섬기도록 재프로그래밍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약점이나 갈망,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비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라낼 것입니까? 무엇을 지킬 것입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이며 다시는 어디에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이제 그 답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답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규율 그 자체를 위한 규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꾸준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들은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흥분하고 목표를 적고 계획표를 사고 동기부여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지면 행동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동기부여에 의존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기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분은 변덕스럽습니다. 당신은 이 불안정한 연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부여 없이 어떻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아닌 정체성으로부터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정체성 단내리기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과거의 당신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미래의 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감이 느껴질 때가 아닙니다. 결과가 눈에 보일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규율을 갖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규율 그 자체입니다. 꾸준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당신의 본성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왜냐고요? 행동은 정체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맺는 사람이라 여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결국 해내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 정체성에서 비롯된 행동을 매일 반복하여 마침내 행동이 당신의 자아상을 다시 써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흉내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결정을 쌓아 올려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목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목표는 단 한 번만 세우고 그 후에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집중력을 목표가 아닌 시스템으로 옮기십시오. 목표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면 시스템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줄 굳건한 길과 같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꾸준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시스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은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완벽하게 숙달함으로써 비로소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매일 저녁에는 무엇을 합니까? 당신이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의 운동 계획은, 당신의 독서 시간은,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시스템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지극히 단순해야 합니다. 스스로와 협상하지 않고
미루지도 않습니다. 그저 실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일의 과정을 추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저 동기를 부여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운동을 건너뛰었는지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멋대로 이야기를 각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당신이 어떤 기분이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록표에 남아있다면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없다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습관 기록표를 만들거나 달력을 인쇄하거나 벽에 포스트잇을 붙이십시오. 눈에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왜냐고요? 인간의 뇌는 나아가는 힘, 즉 추진력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작은 체크 표시 하나, 채워진 네모칸 하나가 바로 산만함이 아닌 절제력과 연결된 도파민을 상사합니다. 그것이 자신감을 쌓아 올리고 명료함을 더해줍니다. 심지어 내키지 않는 날에도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체크 표시의 행렬, 승리의 사슬을 목격하게 되면 당신은 결코 그 흐름을 끊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운동을 건너뛰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몰입해야 할 일을 마치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행동의 대가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확인된 대가와 자각이야말로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당신을 올바른 길에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의식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기상시간, 똑같은 아침의 흐름, 변함없는 저녁의 일과. 의식은 리듬을 창조하고 리듬은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추진력은 노력을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자동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습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잘 짜인 습관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90일 동안 스스로와 흔들림 없는 약속을 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은 당신만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어떠한 변수도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아침은 당신의 정신을 깨우고 지혜를 채우며 몸을 움직이고 고요함 속에서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차분히 돌아보고 내일을 그리며 모든 자극을 끊어내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규율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럴 것이기에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닻으로 돌아가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습관을 건너뛸까? 집중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볼까? 불편함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둘까? 아니면 피곤하고 바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해야 할 일을 의연하게 해낼까? 그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답은 언제나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더 자주 선택할수록 당신은 더 온전한 그 사람이 되어갑니다. 절제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리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신적 피로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정을 기록하고 정체성에 닻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동기부여를 움직임의 이유로 혹은 멈춤의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이 계속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90일의 여정에서 세 개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변화란 언제나 저항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과거 자신의 유령과 마주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힘들어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벽은 아주 빨리 찾아옵니다. 대략 7일에서 10일이 지날 무렵 저항이 고개를 듭니다. 달콤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처음의 흥분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솟아나던 도파민은 빛이 바래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당신과 당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기려는 옛 자신뿐입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건 너무 과해. 잠시 쉬어. 넌 쉴 자격이 있어. 그것은 진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안락함을 갈구하는 당신의 과거가 보내는 애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며 당신은 반드시 침묵 속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벽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낡은 습관들, 당신의 모든 회피 방법들,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했던 모든 무의식적인 패턴들을 드러냅니다. 이 벽은 소리치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묵묵히, 끈질기게, 절제된 행동을 하나씩 쌓아가며 조용히 그 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항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자리를 지킬 때마다 과거의 당신은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한 번의 반복, 한 페이지의 독서, 한 시간에 집중된 업무를 통해 당신은 새로운 정신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낡은 정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될 무렵 두 번째 벽이 나타납니다. 이 벽은 아주 교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저 지루할 뿐입니다. 매일의 일과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반복되는 과정에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 어떤 환호도, 눈에 보이는 극적인 돌파구도 아직 없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만 있을 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심 때문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기는 한 걸까? 이럴 만한 가치가 있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0일째의 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산만함입니다. 더 이상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들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루함 속에서 위대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에게 남은 것이 오직 계획과 시스템, 그리고 침묵뿐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절제력. 당신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은 재구성되고 당신의 집중력은 날카로워지며 당신의 감정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조용한 습관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변화는 드러납니다. 60일이 되는 날, 바로 여기서 재탄생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예리해지고 더 고요해졌습니다. 말수는 줄고 행동은 늘어납니다. 이제 습관은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 자신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항은 리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고 단단히 뿌리내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표를 좇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진정한 보상, 진짜 변화는 90일이 되는 날 찾아옵니다. 이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르게 보이고 당신의 결정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당신 스스로도 느낍니다.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이 과정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박수갈채가 필요 없었다는 점입니다. 동기부여를 갈구하지도 않았고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묵묵히 그 자리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면의 저함을 뚫고 지루함을 견디고 깊은 침묵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여정을 진짜로 만들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90일이 되는 날, 당신은 단순히 발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반복을 통해 배려졌으며 침묵 속에 뿌리내린 새로운 정체성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고작 3주짜리 반짝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흐릿해지지 않는 종류의 것. 굳이 세상에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종류의 것.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을 다시 쓰는 종류의 변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라는 것과 잠시 장난을 쳤을 뿐이지만 당신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내면의 저항이 느껴진다면 더 깊이 파고드십시오. 권태가 덮쳐온다면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새로운 탄생이 시작될 때 그 과정을 경건히 받아들이십시오. 90일이라는 시간의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로 그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번 이상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이건 너무 벅차다고, 이래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하루쯤 빼먹는 건 괜찮을 거라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들겠죠. 그 목소리, 그것은 이성의 소리가 아닙니다. 친절한 얼굴에 탈을 쓴 저항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외부의 도전이나 빡빡한 일정이나 주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전쟁 말입니다.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당신의 마음이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해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십시오. 쉬운 길만 찾는 자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결코 마주하지 못한다고. 당신의 그 다른 모습, 강인한 규율로 무장하고 무섭게 집중하며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모습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당신이 포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목적의 명확성이라 부릅니다. 뚜렷하게 정의된 목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 막연한 소망이나 어쩌면이 아닌 확고한 결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진정으로 마음을 정하는 순간, 포기라는 선택지는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훈련하러 갈지 말지 날씨를 확인하는 일을 멈춥니다.
글을 쓰고 싶은 기분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을 멈춥니다.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나타나 행동할 뿐입니다. 목적은 당신의 기분 따위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사들이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전쟁처럼 완벽한 조건 속에서는 규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킬 때, 규율은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소리가 그만둬 라고 속삭이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건히 뿌리를 내리십시오. 깊이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다짐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아홉이 아니라 아흔이라고 했다. 아흐레의 노력은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흔일 동안에 무자비하고 목표와 정렬된 깊이 몰입한 실행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당신의 팔로워와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과 맺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어떤 타협도 불허합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고통은 일시적이라고. 불편함은 신호라고. 그것은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항감은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결코 감당하지 못했을 바로 그 일을. 그러니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 날카롭게 벼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나약함, 변명, 연약함을 모두 벗겨내도록 하십시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계속 나아갈 때 당신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자신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호흡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헌신하십시오.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아홉이 아니라 아흔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십시오. 충분히 오랜 시간 그 안에 머물다 보면 노력이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습관이 더 이상 억지스럽지 않고 저항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한때 이건 너무 힘들어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더 강인한 무언가로 대체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다. 이것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반복이 정체성을 배려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 당신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움직임을 빚어냅니다.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할 일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과업을 해치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반복, 모든 의식, 모든 고요한 규율의 행위를 통해 더 깊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이 일을 해내는 종류의 사람이다. 당신은 더 이상 목표를 쫓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며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당신이 당연히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존재입니다. 다음 단계의 자신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반복으로 한 걸음씩 그 모습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라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정체성을 당신의 마음에 계속 공급하여 그것이 뿌리내리고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행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영상, 이 과정이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온전히 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반복해서 보고 스스로에게 그 말을 들려주어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믿는 것을 넘어 그것 자체가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재창조하는 자가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당신의 생각은 더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습관이 따라오고 그 다음엔 당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의 결과, 마침내 당신의 정체성 전체가 격상되는 것입니다. 반짝하는 열관 때문이 아니라 꾸준함 때문에 당신이 90일 동안 매일 그것을 당신 안에 단단히 심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나는 건설자다. 나는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조건을 창조한다. 나는 돌파구가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직접 그것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소리보다 더 커지고 저항보다 더 강해질 때까지, 과거의 당신이라는 존재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하십시오. 이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90일을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르고 더 날카롭고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굳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결과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보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재프로그래밍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할 때까지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변하는 방식입니다.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90일 동안의 되어감으로.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90일 동안 사라지십시오.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추측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뒤처졌거나 포기했거나 열정을 잃었다고 짐작하게 두십시오. 그들을 바로잡아 주지 마십시오. 자신을 변호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당신의 것을 쌓아 올리십시오. 당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집념입니다. 어중간한 노력이 아니고 상황 봐서 하는 헌신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건, 집중된, 몰입된, 흔들림 없는, 매일, 모든 반복, 모든 벽돌 하나하나에 담긴 집념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당신은 게시물이나 연설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과를 눈으로 보기 전에 당신의 기운에서 그것을 느낄 겁니다. 당신의 말투, 당신의 단어,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그것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때 알던 당신이라는 존재가 더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완전한 결단을 내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스로와의 협상을 멈추고 무언가를 쫓는 대신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욱 예리하고 한층 더 고요하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을 갖춘 채로 말입니다. 그것은 흉내낸 것이 아니라 치열한 단련 끝에 얻어낸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당신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세상의 모든 소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당신은 남들에게 보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그만입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깨어났다면, 만일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있다면 10분 만에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십시오. 화면이 꺼진다고 해서 그 열정이 식게 두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90일간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바로 오늘을 그 첫날로 기록하십시오. 당신만의 질서를 세우고 불필요한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의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려온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마주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십시오. 만일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하십시오. 이것은 더 깊고 더 높은 그리고 더 진실된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다음 여정을 확인하십시오. 변화를 그저 지켜만 보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그 변화를 살아내십시오. 이제 몰입의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십시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돌아오십시오.